1번 문항부터 확인합시다. 자, 1번에는 일단 보기 보면서 바로 볼게. 기억, 에탄올,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연소 자체가 발열 반응이라서 기억 바로 맞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암모니아의 대량 합성은 식량 부족 문제 해결하였다. 그지?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틀린 표현. 탄소화물은 암모니아가 탄소화물이 아니지.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지. 기억은 맞고, 니은은 아니라서 디귿 틀렸고, 1번의 정답 3번으로 체크합시다. 자, 2번 분자 구조. 가 H2 구분형 구조. 결합각 104.5도. 나 CO2 직선형 결합각 180도. 자, 그러면 기억. 가는 무극성 분자이다. 구분형은 무조건 극성 분자여야 되지. 기억 틀렸고. 나에서 탄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부분전하는 전기음성도로 판단을 해주면 돼. 탄소가 산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탄소 전기음성도 2.5, 산소 전기음성도 3.5. 따라서 탄소가 산소에게 전자를 빼앗겨서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가 맞는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 모양은 구분형과 직선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바로 체크합시다. 3번 내려가 보면 화학결합 문제네. 자, X 플러스 Na 플러스 네온 배치 가지고 있고 Y 마이너스 네온 배치 가지는 F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Na 플러스와 그 다음에 ZH 마이너스, 이 입자가 수소를 표현을 하는 거고 플로린처럼 결합을 하고 있지만 전자를 하나 얻어서 플로린처럼 결합 형성하는 OH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자, 그래서 X 나트륨 금속 고체 상태일 때 전성 가진다. 금속의 성질 맞고, 자, 이주기 원소는 플로린과 산소 해서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Y2Z OF2가 되는 거지. F2O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OF2. OF2는 자, 산소 비금속, 플로린도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이면서 구분형 구조를 가지는 물질이 되고 정답 5번으로 체크합시다. 4번 올라가 볼게. 문제가 뭐 긴 것 같지만 평형 문제겠고, 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용액의 농도는 뭐 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되겠네. 고체 포도당 200g을 넣고 녹여줍니다. 그랬더니 농도가 점점 변하다가 ET 이후부터는 농도의 변화가 없다. 그지? 자, ET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자, 이때 남아있는 고체 포도당의 부피를 제외한 수용액의 부피는 1리터였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기억 보면서 가보자. 수용액의 몰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틀 때 평형 도달했고 그 이후로도 평형에 도달할 농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가설이 옳다라는 거 맞는 표현이 들어가고, 자, 농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나온다. 그지? 농도에 대한 자료를 지금 또 문제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간 t일 때 석출되는 반응 일어나고 있지. 그 다음에 ET일 때 비커 속에 남아있는 고체 포도당의 질량이 얼마냐. 자, 용액의 부피를 왜 줬는가라는 얘기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네. 자, 수용액의 부피는 1리터. 그러면 3T일 때 용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몰수는, 자, 농도 곱하기 부피, 농도 A몰 농도 곱하기 부피 1. A몰만큼이 용액 속에 녹아있게 되고, 자, 포도당의 질량은 분자량이 180이라는 조건 나와 있기 때문에 몰수 곱하기 분자량은 질량 180 Ag이 녹아있는 질량이 되네. 근데 문제에서 위에 200g을 넣었다. 그지? 자, 200Ag을 넣고 녹아있는 질량이 180Ag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고체 포도당의 질량은 20Ag이라는 것도 간단하게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으로 확인합시다. 자, 5번 화학 반응식 기본 문제가 되지. 자, 지금 반응 전과 반응 후 부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체 몰수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항상 반응물의 생성물의 상태, 기체라는 것들 모두 다 확인을 하고, 반응물 생성물이 모두 다 기체고, 자, 반응 전에 기체 몰수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같아야 된다. 반응물의 개수의 합 1 더하기 3, 생성물의 개수의 합 x 더하기 x 같다라는 얘기지. x가 2라는 거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반응 후 C의 양이 2몰일 때, 그럼 C가 2몰만큼이 생성이 됐다는 얘기는 D도 2몰만큼이 생성되었다는 얘기고, A하고 B는 각각 1몰과 3몰만큼씩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네. 그리고 나서 B가 남았다는 얘기. 자, 그러면 반응 전 A하고 B가 있고 반응 후 B가 남았다라는 거. 반응 전에 용기 안에는 A가 1몰만큼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A가 모두 다 반응했고 반응 전 A의 몰수는 1몰이다라는 것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5번의 정답 4번으로 체크하자. 자, 6번 넘어가 보자. 이 3주기 중에서 13족부터 15족까지 원소들에 대한 자료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자, 지금 Z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의 B가 7이고, 먼저 홀 전자 수가 기억,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니은, 이런 것들을 쭉 일단 다 표현을 해볼게. 2주기 13족, 봉소, 탄소, 질소까지 3주기는 알루미늄, 규소, 인까지. 자, 홀 전자 기억이 분모에 1, 2, 3, 1, 2, 3,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2, 2, 3, 4, 5, 5, 5, 6, 6, 7, 8, 9, 9, 9, 9. 바로 써서 찾아주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서 Z가 7인 것, 알루미늄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인 것 찾아보면 일단 알루미늄 하나 찾았고, 4인 것 규소가 나온다, 그지? 규소로 확인됐고, 그 다음에 2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탄소 2분의 4. 자, 그럼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걸 우리가 골라줘야 되네. 인 같은 경우에는 3, 그 다음에 봉소 같은 경우에도 3이기 때문에 질소가 돼야 되겠다, 그지? W 질소. 자, 그래서 기억 W는 인이다, 질소가 돼야 되고, 홀 전자 수는 X가 탄소 2개, Y 규소 2개, 같은 14조 관소기 때문에 당연히 같고,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와 같은 말이지. 1, 2, 2, 2, 3, 4, 5, 2주기부터 1, 2, 2, 2, 3, 4, 5, 5, 6, 6, 6, 6, 7, 8, 9. 자, 그러면 알루미늄은 6개. 그 다음에 W가 누구냐면 질소 1, 2, 2, 2, 2가 되는 거지. 1S와 2S까지만 전자를 채우죠. 자, 그래서 3배가 확인이 되네. 니은디그 정답 5번. 자, 7번 내려가 보자. 수소와 XYZ로 구성된 분자. 자, 나의 중심 원자는 Y라고 지금 표현이 나와 있고, XYZ가 탄소, 질소, 산소로 이루어진 분자로 지금 문제가 주어져 있네. 일단 Y가 중심 원자라는 것, 나에서. 근데 비공유 전자쌍수가 2개가 있다는 얘기는 뭐 질소 원자를 2개를 포함하거나 또는 산소 원자를 하나 포함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 Y를 탄소라고 두고 그 다음에 X를 산소라고 두자. 산소 원자 하나당 비공유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구성원소 수소, 탄소, 산소로 이루어진 거 우리 CH2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치? 분자당 구성원자 수가 4개. 자,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수도 그러면 가해서 4개가 돼야 되는데 한 가지로만 이루어진 것. X 한 가지. 우리 X를 지금 산소라고 나에서부터 설정을 했다, 그지? 아, O2가 되면 되겠구나. 구성원자 2개, 그 다음에 공유전화쌍 2쌍, 비공유 4쌍인 거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탄소, 산소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Z는 질소로 결정이 돼야 되겠지? 공유가 3개, 그래서 NH3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비공유는 질소마다 하나씩, B는 1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 자, 가는 O2 이중결합이 있다가 되어야 되겠네. B는 1이 맞고, 분자 1몰에 존재하는 원자수, 나 CH2O 4, 다는 NH3, 여기도 4몰. 그래서 같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습니다. 7번의 정답 2번으로 확인. 오랜만에 전기분해 문제가 나왔지. 자, 물전기분해 지금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두고, 산소기체와 수소기체는 1대2의 몰수비, 1대2의 부피비로 생성된다라는 거. 자, 시간은 T1, T2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다. T2가 더 나중이다라는 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방금 전에 산소와 수소기체가 생성되는 몰수비가 1대2. 몰수비로 내가 지금 표현을 했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는 생성된 기체의 질량 자료가 지금 주어진 거다. 그지? 질량비. 자, 산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다시 한 번 더 1대2의 몰수비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 분자량은 32와 2라서 따라서 질량비는 32대 4. 생성되는 산소기체와 수소기체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8대 1이 돼야 돼. 자, 8대 1. 그러면 전극 A에서 지금 산소기체가 생성된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그림에서 수소기체가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산소와 수소기체 8대 1 질량비. 그럼 4W가 생성될 때 수소기체는 0.5W만큼의 질량으로 생성이 되고, 그러면 시간 T1에서 T2가 될 때 2배만큼의
기체가 더 많이 생성이 된다, 그지? 그럼 여기도 당연히 2배만큼의 기체가 더 생성이 돼야 되겠고 8W의 기체가 생성이 돼야 된다. 8대1의 질량비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X가 0.5W, 그 다음에 Y가 8W이기 때문에 16이 돼야 되겠지? 64가 아니라 16이 돼야 되고 전극 B에서 생성된 기체가 수소 기체였지. 바로 디귿 2번이라는 거 확인하고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전기분해의 결론이죠. 이온결합 물질이든 공유결합 물질이든 전기분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 사이의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 전기분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 정답은 그래서 8번에 간단하게 2번으로 확인하고 오랜만에 전기분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 한번 해둡시다. 9번 문제 넘어가 볼게. 9번은 지금 전기 음성도가 Y가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까 플로린이 바로 나와줘야 되겠고 Y가 플로린.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 W가 작다. 이온화 에너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고 역전 있는 거 확인하는데 역전되는 원소가 지금 나온 건 아니다, 그지? 자, 그러면 왼쪽 아래 나트륨이 가장 작네. 두 가지가 금방 확인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데 같은 형태를 가지는 X가 당연히 W와 같은 금속 원소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Z가 Y와 플로린과 같은 비금속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지. 비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서 이온 반지름을 뺀 값이 양수가 돼야 되겠네. 기억이 원자 반지름, 니은이 이온 반지름 이라고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억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유효액터나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Z가 지금 산소고 Y가 플로린이라서 플로린이 더 커야 되지? 니은 틀렸네. 그 다음에 니은의 값, 이온 반지름의 크기는 네 가지 입자들 이온이 됐을 때는 모두 등전자 이온이 된다. 네온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F-F-, Na+, Mg2+, 등전자 이온일 때는 원자 번호 클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지. 자, 그래서 W가 가장 작다가 아니라 X가 가장 작다가 돼야 되겠네. 9번의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합시다. 자, 금속 반응성 문제지. A 플러스 이온이 X몰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B를 첨가했다. 자, B를 첨가했는데도 A 플러스 이온이 용액 1과 2에서 모두 남았다는 얘기는 금속 B가 실험 1, 2에서 모두 반응했다라는 거 요거 체크하고, 자, 용액 1에서는 A 플러스와 B 이온이 각각 용액 속에 존재하는데 용액 속에 들어있는 전체 양이온의 양이 12몰. 근데 금속 B를 2몰만큼 첨가했다는 얘기는 용액 속에 B 이온도 2몰만큼. 자, 그러면 A 플러스가 10몰만큼이 들어있는. 그 다음에 2번 용액에서는 A 플러스와 B 이온이 존재하는데 전체가 10몰이고 이때는 3몰만큼이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전체가 10몰이니까 7몰만큼이 돼야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지? 용액 1에서 용액 2가 될 때 용액 1에다가 금속 B를 1몰을 추가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1몰을 추가해서 전체 3몰만큼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때 반응한 양 A 플러스가 10개에서 7개, 3개가 줄어들었다면 A 플러스가 3개만큼 반응했을 때 B 이온이 하나만큼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겠지. 반응한 이온들끼리도 전하량이 똑같아야 돼. 없어지는 이온의 총전하량과 생성되는 이온의 총전하량도 같아야 되니까 자, 3 플러스만큼 생성되는 것도 3 플러스가 돼야 돼. 따라서 B는 삼가양이온이라고 이렇게 전하량 찾아줍시다. 그 다음에 A 플러스가 환원이 됐기 때문에 A 플러스는 금속 A로 석출되는 거지. 전자를 얻어 환원됐기 때문에 산화제가 맞고, 그럼 반응 전 용액 속에 들어있던 A 플러스 이온은 전체 몇 몰이었냐? 자, 총전하량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A 플러스가 10몰 플러스 10만큼, B 3 플러스가 2몰만큼, 6 플러스만큼. 자, 그러면 용액 속 총전하량은 플러스 16만큼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반응 전 용액 속 총전하량도 16 플러스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전하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X는 16이 돼야 됩니다. 16N몰.
10번의 정답은 3번으로 확인하자. 자, 11번 동위원소 문제 넘어가 볼게. 동위원소 문제가 지금 미지수나 숫자 표현이 문자로 나와 있는 게 많아서 뭐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냥 노멀하게 우리가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는 계산을 통해서, 뭐 내분도 사실 좀 더 복잡한 것 같고, 가장 노멀하게 존재 비율을 곱해서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이 떨어질 것 같은 문제가 되는데, 자, 원자 번호가 A, 원자 번호 4A 더하기 B라고 지금 나와 있고, 두 가지 동위원소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다라는 조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자, 원자량이 2A, 원자량이 2A, X는 존재 비율이 20% 곱하기 0.2 더하기, 그 다음에 B 곱하기 0.8, 80%, 한 값이 평균 원자량이 돼야 돼. 0.8B 더하기 2. 그래서 이렇게 노멀하게 내분보다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과정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이 B값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계산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나오게 되지. 그래서 0.4A가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A는 5라는 값으로 바로 계산이 될 거고, A에다가 5를 대입을 해서 이제 Y에다가 정리를 해주면 20 더하기 B, 일단 적어놓고 다시 볼게. 자, A에다가 5 대입해서 요 원자량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자, 얘는 80-b가 되고, 그 다음에 12에다가 5 곱하면 60이지? 60 더하기 b가 되고, 원자량이. 자, 그때 평균, 원자 번호는 요거고. 자, 평균 원자량이 14.4A 빼기 2.2. 14.4에다가 5를 곱한 값이 72 빼기 2.2라는 평균 원자량이 주어지네. 자, 그러면 Y에서도 이제 계산 마무리 한번 해보면, 80 빼기 B 곱하기 0.6 더하기 60 더하기 B 곱하기 0.4를 한 값이 72 빼기 2.2. 일단 계산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해볼게. 요 식을 정리를 하면 계산이 조금 더 금방 B값도 우리가 바로 확인이 되겠지. 자, 그러면 68, 48 빼기 0.6b 더하기 64, 24 더하기 0.4b가 72고, 계산 그냥 할까? 69.8이지. 69.8이 되고, 자, 왼쪽 좌변이 마이너스로 일단 떨어지네. 마이너스 0.2b. 마이너스 0.2b는 69.8 빼기 48 빼기 24의 값을 가지네. 마이너스 2.2가 나오네. 그러면 b가 11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지? 계산 마무리. b는 자 11이 되고, a가 5. 그러면 80 빼기 11, 69. 질량수가 69. 자, 각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 이제 계산 마무리하면 되지. 원자 번호가 양성자, A가 5였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20 더하기 B였으니까 31. 그러면 중성자는 6 더하기 69에서 31 빼면 중성자가 38만큼, 따라서 44. 합은 44. 정답은 2번으로 확인합시다. 자, 이제 12번 내려가 보자. 오비탈 문제네. 자, 2, 3주기 바닥 상태 체크했고,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가 지금 뭐냐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자, 부양자 수가 0인 오비탈, 부양자 수가 1인 오비탈 개수에 비해 오비탈 수인지 전자 수인지 항상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자, 먼저 S 오비탈을 표현을 하는 거고, P 오비탈 표현하는 거고. 자, S 오비탈과 P 오비탈 수가 같은 거. S 오비탈 일단 기본적으로 1s, 2s 두 개 깔고 가야 되지. 자, 두 개로 같을 수가 있겠네. 탄소. 또 세 개로도 같을 수가 있겠다. 그지? 3s까지 채워지는 나트륨. 그리고 또 마그네슘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Y도
X하고 Y는 이렇게 세 가지 원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S오비탈 2개, P오비탈 1개. S오비탈 2개, P오비탈 1개 우리 붕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개, 2개. 4개, 2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 그지? 붕소에서 끝이 납니다. 자, Z가 그래서 붕소 홀전자 개수가 1개. 그러면 홀전자 개수가 Y는 0개가 돼야 되네. Y가 탄소,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서 마그네슘으로 결정이 되고, X는 홀전자가 그럼 2개여야 되지? 탄소로 결정이 되겠네. 자, X는 탄소이다. 맞는 표현되고, 자, Y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가 3이다.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3S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지. 그 다음에 디귿. Z에서 M-L이 1인 모든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 자, 1S 가능하지, 그지? 그 다음에 2S 안 되고 2P 가능하지. 3S 안 되지. 3P 안 되지. 그 다음에 4S도 안 되죠. 1S 오비탈과 2P 오비탈. 1S와 2P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 개수를 표현을 하는 건데, Z가 지금 붕소 1S 오비탈이 2개, 2P 오비탈이 1개. 자, 따라서 전자 개수는 3이다. 맞고 12번의 정답 5번으로 확인합시다. 13번 내려가 볼게. 자, 13번은 산화수법 이용하는 문제인데 조건들 쭉 가면서 일단 볼게. 세 번째 조건을 한번 바로 보자. 가에서 질소산화수 중 가장 큰 값이 NO3-에서가 보인다, 그지? NO3-에서 질소산화수 플러스 5. 그래서 5 그대로 나왔고, 그러면 나에서 탄소의 산화수 중 가장 큰 값이 N.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해보면 되겠네. 탄소의 산화수가 지금 보이는 게 이물질과 여기가 있다, 그지? 탄소의 산화수가 여기서 플러스 4. 근데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어차피 4개야. 자, 여기서 이물질의 산화수를 굳이 안 따져봐도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전자를 4개를 모두 다 빼앗긴다면 탄소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산화수를 가지게 돼.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탄소의 최대 산화수는 플러스 4까지밖에 될 수가 없어. 그냥 바로 4라고 CO2만 보고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n이 4라는 게 바로 확인이 되고, 자, 그러면 n이 4가 주어지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반응식 개수 맞출 수가 있겠고, x 봅시다. 자, XO4 마이너스에서 x의 산화수가 그러면 플러스 7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탄소가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가 4개. 그러면 여기서 탄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이 되고, 그럼 x와 탄소의 산화수가 변화가 있는데, x의 산화수는 플러스 7에서 오른쪽에 플러스 2로 변화.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로 변화. 변화량이 5, 변화량이 1. 따라서 원자수 비, X와 탄소의 원자수 비는 1대 5. 그런데 탄소가 지금 C2 짝수계로 떨어지니까 2대 10. 그래서 탄소가 지금 10개로 결정이 이미 되어 있고, X는 원자 개수가 2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2. 나머지 이제 질량 보존으로 개수 맞춰봅시다. 반응물에서 산소가 일단 결정이 됐네. 산소가 8개. 그 다음에 여기선 산소가 20개. 반응물에서 산소가 총 28개가 나오고, 여기서 지금 20개의 산소가 만들어졌네. 그러면 H2에서 8개의 산소를 더 채워 넣어야 되지. C가 그래서 8. 수소 원자 개수가 16개. 여기서 10개. 여기서 6개. B가 그래서 6으로 결정. 자, 그러면 14, 16, 4분의 16이니까 정답 4번으로 확인합시다. 자, 14번 농도 문제 확인해보자. 그 다음에 14번 농도 문제 보면, 자, 어떤 용액에, 그 다음에 용액을 두 가지를 순서대로 첨가하는 과정이지. 0.03몰 농도 60ml에다가 기억과 니은을 순서대로 지금 첨가하는 상황인데, 자, 기억을 첨가하고 난 후가 0.16몰 농도 수용액이 됐네. 0.04몰 농도 수용액에 기억을 첨가했더니 농도가 더 커졌다, 그지?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물, 용액 중에 한 가지라고 했는데 일단 기억이 물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물은 될 수가 없고, 자, 그러면 기억은 4X몰 농도 또는 X몰 농도 용액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0.16몰 농도에다가 이번에는 니은을 첨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이용액의 부피가 60ml에 30ml를 넣어서 90ml를 만들었다, 그지? 만약에 여기서 물을 첨가를 했다면 니은이 만약에 물이라면 30ml만큼이 들어갔을 때
30ml만큼이 들어갔을 때 용액의 부피가 120ml가 됐을 때, 자, 희석 전과 후라고 생각해 볼게. 만약에 니은은 물이라고 한다면 농도가 0.16몰 농도에서, 자, 지금 0.212몰 농도보다는 크다, 그지? 용액의 부피가 90에서 120ml가 됐어. 자, 용액의 부피가 몇 대 몇? 3대 4가 됐다라는 거는 농도비는 몇 대 몇? 4대 3이 됐었어야 돼. 4대 3이 돼야 되면 반응 후 농도는 0.12몰 농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30ml의 니은을 첨가했을 때 농도가 0.12몰 농도보다 더 크게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아, 니은, 첨가한 니은은 물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 따라서 기억과 니은은 둘 다 용액, 에이스 용액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0.03몰 농도에다가 기억을 첨가했더니 농도가 증가했고, 그 이후로는 농도가 또 감소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농도가 진한 용액, 그리고 나중에 농도가 묽은 용액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농도가 감소하는 과정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을 4X몰 농도, 니은을 X몰 농도 수용액이라고 잡고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먼저 첫 번째 가과정에서 0.04몰 농도 60ml에 4X몰 농도 30ml를 넣어서 0.16몰 농도 90ml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계산 과정 정리해보자.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 이따가 정리할게. 0.04 곱하기 부피 더하기 4X몰 농도 30ml를 혼합했더니 0.16몰 농도 용액 90ml가 만들어졌다. 자, 이 식통에서 우리가 X를 먼저 잡아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2.4 계산 과정 다시 한번 보면 2.4 더하기 120X가 0.16 곱하기 90이니까 14.4가 나오네. 그러면 120X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2. 따라서 x가 0.1, 10분의 1이라는 값이 주어질 거고, 계산 바로 마무리되네. x만 계산하는 과정이네. 정답 14번에 1번으로 확인합시다. 자, 15번 넘어가 볼게. 1차, 2차, 3차가 지금 세 가지가 모두 다 나와 있고, 질소, 산소, 플로린, 그리고 지금 1차분의 2차인지, 뭐 2차분의 1차인지, 뭐 1차분의 3차인지, 여기 많이 헷갈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순차 이온화 에너지 개념을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뭐 많이 연습했던 게 1차분의 2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순차 에너지 개념,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원소들은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순차 에너지 크기는 점점 더 커지는 거지. 점점 더 커지는 값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때 그러면 가와 나에서 B분의 A, B차분의 A차 에너지, B차분의 C차 에너지, 지금 요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B가 2차나 3차가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2차나 3차가 만약에 들어가 버린다면 위에는 1차 또는 2차가 들어가 버린다면 1차 또는 3차가 돼야 될 텐데, 2차분의 1차는, 자, 2차가 더 크기 때문에,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돼. 여기서 또 그래프에서 해석이 중요한 포인트는 가그래프와 나그래프 모두 다 1보다 큰 값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가와 나그래프에서 이 값들이 모두 다 1보다 큰 값. 자, 만약에 분모가 2차가 돼버린다면 2차분의 1차는 1보다 작은 값이 돼야 돼. 2차분의 3차는 물론 1보다 큰 값이 되지만, 마찬가지 분모가 또 3차가 돼버린다면 분자는 둘 중에 여기가 1차인지 2차인지 뭐 2차인지 1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3차분의 1차, 3차분의 2차는 모두 다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분모는 무조건 1이 돼야 돼. B가 1차. 자, 그리고 2차보다 3차가 더 크다, 그지? 1차분의 3차 값이 더 큰 값을 가져야 되겠네. 가 그래프 값보다 나에서의 그래프의 값들이 더 크기 때문에 1차분의 3차 값, 1차분의 2차 값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차분의 2차에서는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게, 질소, 산소, 플로린 15, 16, 17쪽에서 1차분의 2차 값은 가운데 있는 산소가 가장 크다라는 거, 요걸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좋다, 그지? 자, 그래서 X가 산소라는 거 바로 찾아주고, 그 다음에 힌트에서 YZ를 구분할 수 있는 힌트 자료 조건이 주어져 있네.
자, A가 2차 에너지. A가 2차 에너지고 나머지 질소하고 플로린 중에서 2차 에너지 크기는 당연히 역전되는 뭐 원소도 아니고 플로린이 더 커야 되겠지. Y가 그래서 플로린이고 Z가 질소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문제는 순차 에너지 크기 개념으로 접근하는 문제라서 좀 접근 방법이 그동안에 출제에서는 그동안 많이 연습을 못 해봤던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소를 찾아낼 수가 있을 거고, 자, 따라서 C가 3차, 3차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산소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B, 1차 이온 에너지 크기는 플로린과 Z, 질소. 플로린과 질소 당연히 플로린이 큽니다. 자, 15번의 정답 3번으로 확인하자. 자, 16번 문제는 중화적정 문제인데 용액이 지금 두 가지, 염기가 두 가지, 산수용액에다가 염기 두 가지를 첨가했고 근데 그 두 가지가 누가 기억인지 니은인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냥 일단 하나씩 넣고 바로 한번 해볼게. 일단은 문제 한번 읽어보면 가식초 10ml에 물 넣어 100ml, 일단 10배로 희석시킨 후에 100ml 중에 30ml만을 중화 반응했다라는 거는 가식초 10ml 중에서 3ml만큼만을 중화 반응한 거와 같은 실험 결과가 되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희석 전 식초, 희석 전 식초 3ml를 중화 반응했다로 계산을 일단 가져 나가 볼게. 그리고 가의 기억, 염기 중에 한 가지.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순서대로 기억이라고 한번 둬보자. 그 다음에 Y몰롱도 용액을 니은이라고 한번 둬볼게. 자, 먼저 기억을 모두 넣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을 5mm만큼을 넣었더니 중화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Y몰롱도 염기 5mm를 넣어서 중화점에 도달했다. 이때 식초 10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요만큼이 됐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식초의 몰수와 반응한 식초의 몰수, 반응한 식초 3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 넣어준 염기의 몰수와 같다, 그지? 염기의 몰수는 염기의 NMV, 염기 수용액이 두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염기의 NMV의 합. 자, X몰롱도 40ml, X몰롱도 40ml. 자, 지금 우리는 그냥 40ml를 40리터라고 생각을 할게. 마지막에 정확하게 질량 계산할 때 마지막에 1000분의 1로 그냥 갑시다. 자, 그래서 X몰롱도 염기 40ml 속에 들어있는 염기의 몰수와 Y몰롱도 염기 5ml에 들어있는 몰수. 이게 염기 수산화이온의 몰수, 넣어준 염기 속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아세트산의 몰수와 같다, 그지? 자, 이 아세트산의 몰수는 3ml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반응한 아세트산의 몰수가 40x 더하기 5y, 40x 더하기 5y가 되고 여기다가 3분의 10을 곱한 값이 아세트산 10ml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 식초 10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는 식초의 질량이 6x 더하기 2y라고 지금 주어져 있네. 몰수에다가 분자량 60을 곱한 값이 질량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밀리리터를 리터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질량도 1000배 해줘야 되지. 6x 더하기 2y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우리는 계산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x하고 y 관계식이 나오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 일단 3, 20, 200이 될 거고, 여기가 200이 될 거고, 1000분의 1 그냥 해서 여기 0.2 요걸 그냥 약분을 시켜버리자. 그러면 8, 40 곱하기 0.2, 8x 더하기 y는 6x 더하기 2y, 2x는 y라는 관계식이 주어지네. 그러면 y가 2x라고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간단하게 떨어질 거고, 만약에 얘를 니은이라고 하고 얘를 기억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모순이 되는지를 빠르게 너희들이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체크 한번 해보자. 얘는 요걸 기억이고 얘를 니은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풀리고 답은 4번으로 그냥 바로 정리하고 넘어가 줄게. 계산 과정 똑같이 해서 니은이라고 해보고 기억이라고 했을 때 어디서 산수가 모순되는 부분이 나오는지 금방 모순되는 점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17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 자, 17번 보면 지금 일단 가하고 다 수용액을 먼저 접근을 해봐야 되겠네. 왜냐면 H 플러스 몰수랑 부피가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비를 우리가 여기서 먼저 확인할 수가 있겠지. H 플러스의 농도비. 자, 부피비가 1대 2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의 몰수비가 5대 1이라서 부피분의 몰수값,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가 수소이온의 농도비가 되는 거지. 따라서 수소이온의 농도비가 몇 대면 10대 1. 가하고 다해서 수소이온의 농도비가 10대 1이라는 거는 가의 pH가 1 작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겠네. 자, 가의 pH가 1 작다. 가에서 pH를 m이라고 한다면 다의 pH가 1 더 크게 m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보자. 그러면 pOH를 14-m이라고 이렇게 잡아보고 다의 pOH는 합이 14가 돼야 되니까 13-m이라고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차이값 14-m 빼기 m 14-2m 그리고 여기서의 차이값 12-2m. 자, 여기서의 차이값이 요 관계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14-2m이 a가 되고 그 다음에 12-2m이 2a-9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m이 같기 때문에 자, 요 식에서 요 식을 한번 빼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밑에에서 위에를 빼면 좌변 마이너스 2 남을 거고 우변은 a 마이너스 9. 자, 그러면 a가 얼마로 떨어지냐면 넘기면 9 빼기 2 a가 7이라고 계산이 되겠네. 자, a가 7. 그럼 7 빼기 9니까 마이너스 2. 7이 14 빼기 9가 되니까 차이값이 5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자, 이제 a에다가 5를 바로 대입해서 m값도 그냥 7을 대입해서 m값도 바로 정리를 해버리면 7, 2m이 또 7이 나오기 때문에 m이 3.5, pH가 3.5, 그러면 10.5가 될 거고, 자, m이 3.5니까 4.5, 여기 pH는 9.5가 나올 거고, 차이값이 마이너스 2니까 pOH가 더 작고 pOH 6, pH 8이라고 나용에게 pH랑 pOH까지 모두 다 계산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나는 pH가 8이니까 염기용액이 돼야 돼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되고, 자, 가의 pOH 10.5, 그 다음에 다의 pH는 4.5, 4.5분의 10.5, 45분의 105의 값을 가질 거고, 그래서 3분의 7이 확인이 되지. 이은도 맞는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물을 추가하면 나가 염기용액인데 물을 추가하면 물에 가까워지지. 희석시킬 때 염기에 물을 추가하면 물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pH는 7에 가까워져. 7보다 큰 용액에서 7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pH는 작아진다라고 해야 되지. 자, 정답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합시다. 자, 18번 넘어가 볼게. 18번 몰 문제 조건들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지금 가에서 성분 원소들의 지금 질량이 주어져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가와 나에서 C2H6가 더 추가가 된 것뿐이다. 그지? 다시 말하면 탄소와 수소 원자가 첨가가 된 거기 때문에 가의 산소, 나의 산소 원자 수는 변화가 없지. 탄소와 수소 원자 수는 늘어나지만 산소 원자 수는 변화가 없어. 그래서 가와 나에서 산소의 질량은 동일해야 되네. 질량이 지금 가와 나에서 변화가 없는 게 Y가 보인다. 그지?
Y의 질량이 변화가 없다. Y가 그래서 일단은 산소라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원자량이 탄소가 10이고 수소가 1이면 당연히 탄소의 질량이 더 크지 않을까. Z가 탄소고 X를 수소라고 우리 충분히 생각하면서 문제 풀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가로 다시 돌아가 보자. 가에서 탄소가 150g만큼 있다는 얘기는 탄소의 몰수를 바로 알아낼 수가 있네. 탄소 원자량이 12, 150을 12로 나눴을 때, 자, 탄소 원자 몰수가 몇 몰 있다? 12.5몰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그럼 일단 산소 원자의 몰수 잡아보자. 산소의 질량 80을 산소 원자량 16으로 나눠주면 산소 원자는 용기 안에 5몰 있다라는 거 잡아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산소 원자가 5몰이 있다면 C2H 5개 OH, 에탄올도 5몰만큼 있어야 산소 원자도 5몰이 될 거고, 그러면 에탄올 5몰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가 여기서 10몰이 나오니까, 여기서 탄소 원자 수가 10몰이 나오니까 여기서 탄소 원자가 2.5몰이 나와야 되네. 그렇다는 얘기는 메테인 분자도 2.5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수소 원자 몰수도 일단 계산이 되지. 메테인 2.5몰에 수소 원자가 10몰 있고 에탄올 5몰에 수소 원자가 30몰만큼 있기 때문에 가의 수소 원자가 전체 40몰. 자, 원자량이 1이라서 W1 수소의 질량 40, W1은 일단 금방 찾아낼 수 있고, 마찬가지 2.5몰, 5몰이라는 것까지 금방 확인했고, 그 다음에 수소의 질량이 55란 얘기는 나에서 수소 원자가 55몰만큼 있다는 얘기고, 수소 원자가 40몰에서 55몰, 수소 원자가 15몰 늘어났네. 그러면 요 C2H6에 수소 원자가 15몰만큼이 추가가 됐다라는 얘기지. 그럼 수소 원자가 15몰이 추가가 되려면 분자가 몇 몰이어야 돼? 한 분자당 수소 원자 수가 6개씩이니까 분자는 2.5몰이 추가됐다라는 걸 알 수 있네. C가 그래서 2.5몰. 그럼 탄소 원자 몰수 2.5몰, 탄소 원자는 5몰만큼이 더 추가가 된 거다. 그지? 17.5몰만큼이 나용기 안에 들어있겠네. 자, 그럼 W2도 질량은 바로 계산 가능할 거고, 몰수에다가 원자량 바로 곱해줍니다. 17.5 곱하기 12, 210g. 자, 그래서 W2는 210g만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V1 대 V2는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의 몰수비, 가에서 7.5, 나에서 전체가 10몰. 자, 요거 산수만 마무리 해주면 되는 거지. 분모 3대 4, 그 다음에 약분 될 거고, 정답 그래서 2번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19번 양적 관계 이제 넘어가 보자. 자, 19번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의 B를 첨가하는 유형이라는 거 확인해보고, A의 B를 첨가. 자, A의 B를 첨가할 때 완결점 이전까지의 전체 몰수 변화는 없어지는 A와 생성되는 C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 자, 근데 없어지는 A와 생성되는 C의 몰수가 같다. A가 1몰만큼 없어질 때 C가 1몰만큼이 생성된다라는 얘기네. 그렇다면, 자, 전체 몰수의 변화, 그래프 개형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봐야지. 처음에 A가 들어있는데, 자, 완결점까지는 몰수 변화가 없다. B가 완결점 이전 구간, B가 모두 다 반응하는 동안에는 B는 전체 몰수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 없어지는 A와 생성되는 C의 양이 1대1 같기 때문에 완결점 전까지는 몰수 변화 없습니다. 자, 완결점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반응 진행되지 않고 계속 B가 첨가되기 때문에 물질의 양은 당연히 증가하겠네. 자, 그러면 실험 1하고 실험 3에서 전체 기체의 부피를 지금 봤을 때 실험 3에서 부피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일단 실험 3에서는 완결점을 넘어간 지점이란 얘기. 자, 실험 3은 A가 모두 반응. 자, 여기에서 실험 3에서 남은 물질의 질량이 또 주어져 있다. 그지? 반응 후 남은 물질의 질량이 8g. 누가 남았다? B가 남았다. B가 8g이 남았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B는 16g이 반응에 소모되었다. 자, AWg과 B, 다른 색으로 표현해 볼게. AWg이랑 그 다음에 B 16g이 모두 반응한다는 얘기고, 그럼 완결점에서 반응하는 B의 질량, 자, X축을 B의 질량이라고 한다면
완결점에서 반응하는 B의 질량이 16g이란 소리네. 그럼 실험 1은 반응이 절반만큼 반응이 진행된 지점. 아직 완결점 전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의 부피가 V란 얘기는 반응 전 처음의 부피도 V만큼, A가 V만큼의 부피로 용기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겠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표에서 자료를 다시 한번 더 보자. 반응 후 용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부피와 밀도가 주어졌는데, 자, 부피와 밀도가 보이면 부피랑 밀도를 곱한 값이 용기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총 질량이 되는 거죠. 리터 분의 그람 곱하기 리터가 되는 거니까 총 질량이 나오는 거. 부피 곱하기 밀도가 총 질량. 용기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총 질량. 일단 표에 나와 있는 자료로 한번 보자. 1 곱하기 7 상대값 V하고 D 다 떼고 생각할게. 1 곱하기 7. 그 다음 아직까지 얼마인지 모르겠고 2 곱하기 4. 자, 용기에 들어있는 총 질량의 비가 7대 8이 되는 거지. 자, 7대 8이 되는데 여기서 용기 안에 들어있는 실험 1에서 총 질량은 W 더하기 8만큼이 되는 거고, 실제 질량은 실험 3에서 총 질량은 W 더하기 24만큼이 되는 거겠네. 자, 그리고 총 질량이 W 더하기 22만큼이 되지. 여기서 한번 볼게. 실험 1에서 실험 3이 될 때, 실험 1에서 실험 3이 될 때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의 총 질량이 얼마만큼이 증가해? 16g만큼이 증가해. 이때 질량의 상대값, 총 질량이 여기 상대값이 되는 거지. 요 총 질량의 상대값이 7에서 8로 1만큼 증가. 그러면 1에서 2로 갈 때 이때 용기에 들어있는 총 질량이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여기서는 14g만큼이 증가했다. 그지? 그러면 질량의 증가, 상대값이 얼마만큼 증가해야 되냐 이거네. 8분의 7만큼 상대값이 증가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 그래서 7 더하기 8분의 7이라는 질량의 상대값을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의 전체 기체 부피도 우리 알아낼 수가 있지. 실험 2도 마찬가지 완결점 이유가 되는데, 자, 실험 2도 완결점 이유가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 그래프랑 같이 연결해서 실험 3에서 보자. 실험 3에서 전체 부피가 지금 2V라는 거. 자, 실험 3에서는 B가 몇 그램 남았다. B가 8g 남았다. 그럼 B가 8g 남은 것만큼 부피가 증가한 거지. B 8g에 해당하는 부피가 V리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실험 2에서는 B 22g 중에서 16g만큼 반응하고 몇 g만큼이 남아? 실험 2에서는 여기다 쓸게. B가 6g만큼이 남는다. 자, 8g만큼이 V라는 부피에 해당된다면 B 6g만큼에 해당하는 기체의 부피는 얼마? 4분의 3V만큼의 부피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면 완결점 이후의 부피 V에서부터 부피가 얼마만큼 증가했다? 4분의 3V만큼의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부피 곱하기 밀도가 총 질량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부피 V 뗀 거지. 그래서 4분의 4 더하기 4분의 3 4분의 7 곱하기 밀도 x D도 떼고 계산한 값, 요 값이 7 더하기 8분의 7이라는 요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네. 요거 정리해서 x 마무리하면 답 정리되겠죠. 자, 산수 한번 마무리해보면 우변이 8분의 7 56 더하기 7이니까 63 8분의 63 4분의 7 곱하기 x가 8분의 63. 자, x는 그래서 7분의 4가 돼야 될 거고 약분하면 2 약분하면 또 9로 떨어지네. 자, 따라서 x가 2분의 9 4.5 정답 1번으로 확인을 합시다. 양적 관계 마무리할게. 20번 내려갈게. 자, 20번 문제 마무리합시다. 일단 염기 수용액에 이가산을 첨가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일가를 첨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지금 문제 자체가 혼합용액 1도
혼합용액 1도 지금 1가산 HB까지가 첨가된 상황인 거야. 그럼 혼합용액 1, 2, 3을 지나는 과정에서는 여기서는 모두 다 1가용액이 첨가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지. 자, 혼합용액 1, 2, 3을 지나는 과정에서는 1가용액을 첨가하는 상황이라는 거 문제 상황 해석하고, 자, 그 다음에 양이온의 농도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 항상 농도가 주어지면 부피를 곱해서 이온수로 바꿀 생각을 합시다. 일단 부피를 먼저 표현을 해보면, 염기 10ml에 이가 5ml, 5ml를 첨가했네. 용액의 전체 부피가 그래서 20ml. 그 다음에 여기는 30ml, 여기는 35ml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부피와 농도 나왔으니까 농도 곱하기 부피 해서 양이온수를 표현을 해보자. 자, K값 상대값 떼고 2분의 3 곱하기 부피 20, 그래서 양이온수 30, 6분의 7 곱하기 30, 양이온수 35, 그 다음에 7분의 8 곱하기 35, 양이온수 40으로 이렇게 나타내보자. 아,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1가를 첨가했고, 1가를 지금 첨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이온수가 증가하고 있네. 양이온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 첨가한 1가용액이 모두 반응했다면 전체 이온수의 변화 안 생기지? 첨가한 1가용액이 모두 반응했다면 전체 이온수 변화 없고, 그럼 따라서 양이온수에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야 되는데 양이온수가 증가했다. 자, 라는 거는 실험 2부터는 넣어준 1가 산수용액이 남기 시작한다. 남았다. 따라서 이번 용액 액성은 우리 산성이라고 바로 체크하고, 여기에다가 산을 더 첨가한 거니까 여기도 산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로 체크를 해 봅시다. 그러면 1번 용액이 산이냐 염기냐를 우리가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만약에 산성이라고 한다면 산의 부피가 5ml 첨가될 때 양이온수가 5 증가했잖아, 그지? 양이온수가 5 증가했는데 여기서는 산의 부피가 10 증가해. 만약에 얘가 산성이라면, 자, 산성이라면 산의 부피가 5 증가할 때 그러면 H 플러스가 5만큼 증가하는 거잖아. 근데 산의 부피가 10 증가하면 H 플러스가 10이 증가해야 돼. 근데 5밖에 증가를 안 했지. 따라서 1번 용액은 아직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 뭐 중성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액성 판단할 때는 산 아니면 염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판단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고, 만약에 결과가 중성이 된다면 염기라고 놓고 풀어도 중성이 되고 산이라고 놓고 풀어도 중성이 된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염기라고 놓고 우리가 접근을 해 봅시다.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상황을 정리하면서 이온수 정리 마무리 들어가자. 자, 먼저 수산화나트륨 20ml에 10ml에 H2A 5ml, HB도 5ml 들어간 용액이 혼합용액 1이고, 자, 10ml에 5ml에 10ml 더 추가해서 산이 전체 15ml, 10ml, 5ml에 HB를 5ml 더 추가했기 때문에 HB가 전체 20ml.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는 용액 1은 염기, 그 다음에 여기는 산성, 여기도 산성이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 자, 2번에서 3번 용액으로 넘어갈 때 우리 아까 해석했던 거, 2번 용액에서 3번 용액으로 넘어갈 때 HB가 몇 미리, 5mm가 추가가 됐을 때 이때 양이온수가 5만큼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HB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가 5만큼 증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HB 5ml 안에 H 플러스가 5만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5ml 안에 그래서 몇 개? 5개 H 플러스의 개수. 자, 요거 잡아낼 수 있고 15ml당 15개, 20ml당 20개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고, 자, 1번 용액으로 돌아가서 1번 용액을 우리가 지금 염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이온이 30개란 얘기는 나트륨 이온이 30개여야지. 10ml당 30개, 여기도 30개, 여기도 자, 30개라고 모두 다 이온수 잡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용액에서 양이온이 35개가 돼야 돼. 양이온이 35개란 얘기는 Na 플러스 30개와 Na 플러스 30개와 남은 H 플러스가 5개 있다는 소리네. H 플러스가 5개가 남는다라는 거는 수산화이온이 30개가 있기 때문에 H 플러스가 5개가 남으려면 35개의 H 플러스가 반응전에 들어있어야 되고, 따라서 H2A는 여기 20개가 들어있었다 라고 이렇게 잡아내야지. 자, 이가산이니까 10개, 20개, 10개 라고 이렇게 혼합전 이온수 다 잡아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혼합용액 1 계산만 이제 마무리.
혼합용액 1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의 농도합. 자, 모든 음이온의 농도합, 전체 음이온의 농도, 전체 음이온수 확인하면 염기성이니까 수산화이온이 남는다, 그지? 일단 구경꾼 이온 체크 10개, 5개, H 플러스 25개, 그래서 5개가 남네. 그러면 음이온수가 20만큼이 될 거고, 용액의 전체 부피가 22, 용액의 전체 부피가 15, 잠깐만. 용액의 전체 부피가 20ml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음이온의 전체 농도는 1. 자, 상태값 K 붙여서 다시 한 번 더 확인. 자, 20번의 정답 3번으로 확인합시다.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